네, 오종혁 국어수입니다. 자, 오늘은 운영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문 학습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이제 보실까요? 선비 유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홀로 황폐해진 수성궁 터입니다. 공간적 배경이죠. 술에 취해 잠시 있다가 환혼이라는 것은 넋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넋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건데, 이 남녀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글재주가 뛰어납니다. 궁녀 10명을 모아 학문을 가르치려는 안평대군에게 발탁되는 거죠. 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는 단절된 생활, 단절된 생활인 거죠. 궁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궁녀들과 함께 이제 학문을 익혀왔어요. 근데 가을날 우연히 김진사라는 준수한 아주 그 꽃미남인가 봐요. 이 궁을 자주 찾아왔고, 이때 별을 받들던 이제 시중을 했겠죠. 이 운영이가. 그리고 시를 짓던 이 김진사는 서로의 눈길 속에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먹물이 운영에 튀게 되거든요. 먹물이. 그러면서 이제 손에 튀면서 서로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궁녀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대면하지는 못합니다. 대면이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어때요? 사랑은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진사의 왕래를 문틈에서 통해서 알아버린 이 운영의 모습, 이 애타는 연모의 심정을 오원율시, 그러니까 이제 오원율시라는 한시로 써서 벽을 뚫어가지고 금비녀라는 이 자신의 상징, 그렇죠? 연모의 상징물과 함께 김진사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김진사 또한 어때요? 자신의 심정을 담은 이 답장이네요. 답서, 편지에 대한 답장을 수성궁, 자, 수성군을 왕래하는 무녀를 이용합니다. 이제 수성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안평대군이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세사의 이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이 무녀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구수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달하게 되게 됐고요. 다음에 봄이 올 때까지도 만날 기회도 서신조차 전할 수 없었던 이 운영의 절실한 마음. 그러니까 결국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극대화되겠죠. 편지도 못 가고 만날 기회도 없으니까. 그래서 시를 통해서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의 모습을 근심해서 궁녀 중에 이제 친구 자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란이가 운영과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경험자거든요. 그래서 자란이 이게 이제 모든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란의 도움으로 이제 가을에 궁 밖으로 나간 기회를 틈탑니다. 그래서 문여의 집에서 김진사와 잠시 만남을 가졌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밤이면 운영이 담을 넘습니다. 밤마다 미래를 하는 거죠. 미래라는 것은 남몰래 이제 몰래 만나는 겁니다. 김진사의 이제 노복이라는 건요, 이제 늙은 종입니다. 늙은 사내종 특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개교라는 게 꾀입니다. 꾀. 이걸로 사다리를 통해서 쉽게 담을 넘을 수 있었지만, 이 특이 또 흉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흉계. 그러니까 아주 나쁜 꾀를 또 갖고 있는 거죠.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망을 준비하여 운영의 의복, 옷과 재산, 금은 보화할 때 보화요. 조금씩 내어다가 특이에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특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둘이 도망칠 계획을 들은 자라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아가며 좋게 해결하도록 타이르는 그러한 자상함도 갖고 있는 자란의 모습이야.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편지의 기능 있죠. 이 답서. 이 기능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 사건의 이 급속한 아주 빠른 속도의 사건의 전개의 진행을 도와주고요. 또 이 갈등을 심화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의 앞날을 예고하고 있는 소재죠. 그렇죠? 그리고 인물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이 그 편지 속에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기능 4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시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이제 마지막에 그 삽입시를 하나 써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삽입시에 보면 화자의 심리 상태를 아주 집약하고요, 생생하게 표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단조로운 이 산문 그 소설에서 이 운문체가 나온 거잖아요. 문체의 변화를 줘가지고 단조로움을 어때요?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는
이 잠을 못 이루는 김진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전전반측, 상사불망,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에 호전몽이요라는 식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리움에 결국 잠을 잘 수 없는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거죠. 자, 하루는 이제 안평대군의 의심을 사서 이제 서공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 운영이가요. 그래서 이 10명의 궁녀가 선발됐다고 했잖아요. 그 10명 중에 5명이 서궁으로 가고 나머지 5명은 다른 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가 서궁에 거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대군이 서궁 수헌이라는 건 이제 비단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가옥을 수헌이라고 합니다. 거기 앉아 계시다가 외철쭉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시녀들에게, 이제 궁녀들이겠죠. 각기 오원절구라는 것은요, 한 구가 5글자로 된 절구입니다. 절구. 아셨죠? 예. 지어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시녀들이 지어서 올리니까 어때요? 대군이 크게 칭찬해서 너희들이 그리 날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렇죠? 다만 뒤가 중요하죠. 이제 운영이의 시에는 어때요? 내용이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대요. 그러니까 역시 그 안평대군의 눈에는 못 속이죠. 최고의 그 문예가이자 여러 가지 글재주도 있는 그런 안평대군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 부연시에서도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한 마음이 희미하게 엿보였는데 지금 또 이러하니 네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운영과 김진사의 사이에 순탄치 않음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생 또는 김진사라고 하는데요. 이 김생의 상냥문이라는 것은 집에 대들보를 얹을 때 써서 넣는 복을 비는 글입니다. 이 상냥문에도 말이 의심스러운 데가 있었는데 혹시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 김생 아니냐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평대군의 눈은 못 속이는 거죠. 운영의 시와 김생의 글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의식한 겁니다. 의심을 하는 거죠. 저는 즉시 저는 이제 운영이가 되겠죠. 뜰에 내려가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난번 죽은 안평대군을 얘기해요. 처음 의심을 사게 되자마자 그렇죠. 지난번 부연시에서도 의심을 샀다고 했잖아요. 자살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데다가 부모님도 못 보고 죽는 것이 원통해서 목숨을 아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의심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이가 지금 변명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천지의 귀신들이 주흥 들어서 밝게 비추고 시녀 5사람이 자, 궁녀 5사람을 얘기하는 것.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데 더러운 이름이 유독 저에게만 돌아오니 그렇죠. 안평대군만 모셔야 되는데 다른 남자와의 연모에 정이 있다라는 의심을 받으니까 오명, 그렇죠? 더러운 이름이라는 건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비단 수건을 난간에 메어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때 이때 죽으려고 할 때 이제 자란이 이제 말합니다. 자란이라는 인물이 중요해요. 5사람의 궁녀 중에서요. 주군께서 이처럼 총명하시면서 왜 죄 없는 시녀로 하여금 스스로 죽을 곳으로 나가게 하시니 저희들은 맹세코 앞으로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항하는 거네요. 대군은 비록 화가 많이 났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로 운영이가 죽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란으로 하여금 저를 구하여 죽지 못하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대군을 흰비단 5단을 내어서 5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지은 시들이 가장 아름답게 이것을 상으로 주너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만큼 이제 시를 사랑하고 글을 좋아한 이 안평대군의 이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진사는 자 김진사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궁궐을 출입하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힌 채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눈물이 이불과 베개에 흩뿌려졌으며 목숨은 어때요? 한 가닥 실랏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사병에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역마라는 소설에서도 그렇죠? 거기 나오는 이 주인공 남자가 어떻습니까? 계연이와의 헤어지고 나서 이제 죽을 것 같이 누워 있었던 거랑 떠오르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상사병에 의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 정도예요. 근데 특이 와서 보고는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참아 임을 그리워하다 원한이 맺혀 좀스러운 여자들처럼 상심하고 또 천금 같은 귀중한 몸을 스스로 던져버리려 하십니까?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쯤 같았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네. 여자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마땅히 꽤 계교를 쓰시면 그 여자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다. 한적하고 아주 조용하고 깊은 밤에 담을 넘어서 솜으로 입을 틀어막고 나오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사가 말했습니다. 그 계획 역시 위험하다. 성심, 진심으로 호소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 굉장히 진사라는 인물은 진심이 있고 솔직하고 착한 그런 여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날 밤 진사가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병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제 만난 거네요. 이제 그렇죠? 운영이와 김진사가. 그래서 자란에게 진사를 맞아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술이 3잔 정도 돌아간 뒤에 제가 봉한 편지를 드리면서 이제 말했어요. 근데 이후부터 다시 볼 수 없으니 3생의 인연, 그러니까 이제 전생, 현생, 내생인데요. 이런 인연과 100년의 약속이 오늘 저녁에 모두 끝났다. 그러니까 이별을 알리는 거네요. 이별, 그렇죠? 만약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천생연분이겠죠.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마땅히 저승에서나 서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사는 이제 편지를 품속에 넣고 우두커니 서서, 자, 우두망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묵묵히 바라보다가 가슴을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운영이와 김진사죠. 불쌍하여 참아 보지 못하고 기둥에 몸을 숨긴 채 눈물을 흩뿌리며 울고 있는 거죠. 진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 편지를 뜯어봤죠. 그 글이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박명한 척. 운영은 난공께 제배 2번 절하고 아랩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변변치 못한 자질을 갖고 있어요. 겸손한 거죠. 불행히도 낭군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진사예요. 그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갈망했었나요. 다행스럽게 하룻밤의 즐거움.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만난 그런 그 즐거움. 이걸 이룰 수 있었으나 바다처럼 깊은 우리의 사랑은, 그렇죠? 미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티끌이라는 얘기죠. 미진하기만 그지없다. 사랑은 깊은데 바다처럼 깊은 우리의 사랑은 미진하다.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이룰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을 조물주가 시기한 것 같다. 그래서 궁인들이 알고 안평대군이 의심하게 되어 마침내 어때요? 재앙이 눈앞에 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나 이 재앙이 끝일 것 같다라고 자기의 죽음을 지금 암시한 거네요. 그렇죠? 엎드려 바라옵건대 난공께서는 비천한 자기를 가슴속에 새기지 마시고 더욱 학업에 정진해라.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라 후세의 이름을 드날리고 부모님을 현달케 해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드날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유방백사라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남겨라. 뭐 유방백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 의복과 재물을 다 팔아서 부처께 공양하시고 갖가지로 기도도 하고, 그렇죠? 소원을 빌어 삼생의 연분을 후세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진사는 이제 편지를 다 읽지도 못하고 기절해 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집안 사람들이 급히 구하여 깨어났는데 궁인들이 어때요? 무슨 말로 대답을 하였기에 이렇게 죽으려 하십니까? 라고 이제 되묻는 거죠. 진사는 어때요? 오로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너는 재물을 잘 지키고 있겠지? 하면서 특이하게 이야기한 거네요. 내가 앞으로 그것을 다 팔아서 부처님께 지성으로 발언하여 기도하여 오래된 약속을 실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인데요. 특은 집으로다가 혼잣말로 이제 말합니다. 독백으로.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그 재물은 자기가 이제 강탈하려는 겁니다. 특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을 짓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하루는 특히 자기 옷을 찢고 코를 스스로 때립니다. 그래서 피를 온몸에 흠뻑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뜰에 엎드려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강도의 습격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꾀를 낸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는
기절한 척 했대요. 그리고 진사는 특히 죽으면 재물을 묻은 것을 알 수가 없을까 염려되어서 어때요? 이 특을 살려냈죠. 그리고 그러자 특이 10여일 만에 일어나서 제가 혼자 산속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그래서 박살날 것 같은 것 같아서 죽은 힘을 다해 간신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운명이 이리도 험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는고 말을 마친 특은,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 재물을 혼자 가져가려기 위해서 꾸민 연극이에요. 그래서 발로 땅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연기까지 리얼하게 하네요. 그렇죠? 예.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서 어때요?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뒤늦게 이제 나중에 특의 소행을 알고, 그렇죠? 예. 거짓말임을 안 겁니다. 그래서 노비 10여 명을 거느리고 이 포위에서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금비녀 한 쌍하고 거울 하나만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운영이가 김진사에게 준 그러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작물로 삼아 관가에 고발하여 나머지 물건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렇죠, 발각이 되면 안 되겠죠. 김진사와 운영의 관계가 발각이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고발도 못하고 진사는 그 재물이 없으면 또 부물공을 못 들이죠. 그러니까 특을 죽이고 싶었지만 힘으로 또 제압할 수 없어서 결국 애써 침묵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은 자기 죄를 알고 궁궐 담장 아래에 사는 이제 맹인에게 가서 물었대요. 이 맹인이 이제 점쟁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그 조언을 받으러 간 거죠. 내가 며칠 전 새벽에 궁궐 담장 밖을 지나가는데 웬 놈이 궁궐 안에서 서쪽 담을 넘어왔다. 그래서 도적인 줄 알고 그가 가졌던 물건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 놈은. 그래서 그 물건을 내가 집에 보관했다. 그래서 임자가 찾아가기를 기다렸지만 주인은 염치가 없어 내 물건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도 몸소 내 집에 와서 그 물건들을 찾았다. 내가 다른 보물은 없고 단지 비녀와 거울 두 가지만 있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수색을 해서 과연 그 두 물건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자기가 버렸던 일들을 갖다가 얼추 비슷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약간 각색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주인은 이 물건을 찾아갔고 주인은 그것도 부족해서 바야흐로 이제 막 나를 죽이려고 하오. 그래서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데 달아나면 길하겠소? 라고 묻는 거야. 결국 이겁니다. 내가 도망가면 온전히 목숨을 보존하고 잘 살 수 있겠소? 라고 이제 요걸 알고 싶어서 꾸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이제 길하다라고 이제 외마디를 하면서 긍정적인 표시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특에게 물었어요. 너 주인 어떤 사람인데 이처럼 노비에게 포악하게 구느냐, 갑질하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특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 나이는 어리지만 문장이 능하고 급제할 사람이다. 이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탐욕스러우니 훗날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 섰을 때 마음 씀씀이가 어떠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전파되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말이 여기서 끝나면 모르는데 이게 이제 유언비어처럼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궁중에 안평대군의 귀에까지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군은 크게 이제 화가 났겠죠.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래서 남궁 사람들에게 남궁 그렇죠? 5명의 궁녀와 5명의 궁녀를 나눠서 했던 건데 이제 서궁을 수색하게 합니다. 남궁 궁녀들에게 제는 이제 운영이를 얘기합니다. 제 의복과 보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군은 서궁의 궁녀 5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뜰 가운데 세우고 눈앞에 형장은 바로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엄히 갖춘 다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5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해라. 그러니까 일벌 100개라는 거죠. 일벌 100개. 벌을 줘서 다시는 못하도록 경계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군은 또 곤장을 잡은 사람에게 지시했어요. 죽을 때까지 때려라. 그래서 5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죽기를 원한다. 무슨 일이든지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놔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이제 은섬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다. 그리고 귀하고 천한과 구별이 없이 사람이 모두 다 갖고 있다. 사람이 다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궁궐에 갇힌 이유 어때요? 외롭다. 그래서 꽃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달을 대하면 넋이 빠지는 듯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매화 열매를 꾀꼬리에게 던져 쌍쌍이 놀지 못하게 한다. 이제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주렴으로 막을 쳐서 제비 2마리가 있으면
깃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더욱더 어때요? 슬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스스로 쌍쌍이 논의는 꾀꼬리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그렇죠? 예, 부럽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궁궐에 담을 넣으면 자, 이 담이 바로 봉건적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궁궐에 담을 넘지 않는 것은 힘이 부족하며 마음이 차마 하지 못해서 그러했겠습니까? 저희들이 궁중에서 꾀할 수 있는 오로지 뭐다? 주군의 위험, 즉 안평대군의 그 권위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굳게 지키려다가 말라 죽는 길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은섭이가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네요.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은 사지로 보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 가서도 눈 감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은섭이 아주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를 하네요. 빛이라는 인물이 이제 두 번째 궁녀가 이야기합니다. 5궁녀 중에요. 이 초사라는 건요,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군께 보살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과장법이죠. 저희들은 너무 감격스럽고 두려워요. 오로지 글짓기와 검은고 연주. 그러니까 이제 안평대군이 좋아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문예. 그렇죠? 이것만을 일삼고 있었다. 이제 씻지 못할 악명, 오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나쁜 소문입니다. 이 악명이 두루 서궁에 이르렀으니 이제 소문이 쫙 퍼졌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오로지 바라는 게 뭐냐? 사지에 빨리 나가 죽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은섬이보다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이 자란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란이거든요. 이 세 번째 인물 자란이의 초사는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